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는 최근 맹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미끄러 경전입니다. 다만 제자가 누구인지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사람이 썼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일관됐다는 점입니다. 맹자 사고의 오해 등이 보인다는 점, 맹자가 주도하여 쓰고 후대에 교정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저작은 고대 쓰여진 서적 대부분 도덕경, 논어, 대화편, 아리스토텔레스 서적, 성경 등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맹자는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며 국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투사하기 위해 돌아가는 중국 전국시대 후기에서 술된 책입니다. 단순한 철학이 없는 실용정치 서적입니다. 호환대까지만 해야 하더라도 텍스트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편만이 나뉘어 있었고 또 한대 초를 거치면서 맹자를 기탁한 위작사편이 대표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한말이 저기가 위작사편을 제외한 7편의 장구를 나누고 주석을 달아 텍스트를 정립하였습니다. 이때 저기가 주석을 달지 않은 위작사편은 점차 잊혀져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뒷목을 잡으면서 아쉬워하지만 맹자는 비교적 일찍 주석잡이 진행되어 통일만 텍스트가 잘 보존된 사례로 꼽힙니다. 이정훈 손자나 장자와 같은 전국시대의 문헌들이 최초 주석이 늦어진 것과 비교해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입니다. 장자만 봐도 이 작업이 늦어지면서 B급 글쟁이들이 엔솔리지가 되어버려서 전체 30편 중 4편, 7편을 제하면 장자의 글인지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맹자의 그거는 적에 의해 탈락된 편이 있긴 해도 다행인 셈입니다. 그 제작은 매우 침략되어 있는 논어에 비해 생략이 적어서 문장이 매끄럽고 읽기 쉽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맹자처럼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헌도 없습니다. 만약에 술술 읽히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심자가 공부할 때 논어를 첫 텍스트로 해야 하는지 맹자를 첫 텍스트로 해야 하는지 사실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도 정통적으로 맹자가 무리를 트이는 용도로 자주 선호되기는 하였습니다. 천주시대에 비해 전국시대에 들어서면서 언어가 더 정밀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고문한 발굴로 인해서 공자의 손자 사사시대 때 이미 중국 문헌이 매우 고차원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인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실조 같은 명언과 재기 넘치는 명성대사가 많아서 고전은 골치 아프다는 평가를 버리고 읽으면 의외로 재미있는 게 맹자입니다. 맹자의 말 들어보고 있으면 왕하대케 건방지도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될 정도로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도덕 시간에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정도만 허지 기획되는 맹자의 독설과 정치 사상으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자는 경전 전체 걸쳐서 조세에 대한 맹자의 의견이 자주 비롯됩니다. 거의 항상 동일합니다. 맹자는 사상 실세 의지는 국가 있고 군주가 마땅히 또한 반드시 지고 행사해야 할 권한이지만 그 외의 명령에서는 시장을 들쑤시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군주들이 시장을 들쑤시는 이유는 시행을 매일 건수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상인이 아주 극혐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면 상공인들이 모조리 다른
나라로 도망쳐버려 나라가 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대의 이중 과세가 너무나 지나쳤습니다. 세금 언급이 나오는 이중 과세에 멈춰란 이야기로 수렴합니다. 파격적인 내 때문에 금리를 하거나 금소를 지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원장 등의 명단과 일본만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양날의 휴양 명제가 제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피해간 부분으로 상편은 7자, 하편은 16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나라 해왕교 왕도 전체를 실시하라고 정언하고 왕은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려야 그 즐거움이 오래갈 수 있으며 왕이라도 잘못하면 왕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편 전체를 거쳐 맹자 왕도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목은 양회왕이지만 양회왕의 맹자의 간언을 회피하자. 바로 그 다음 장부터 양자는 더 이상 양회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먼저 이 편의 제목이 양회왕이었는 나는 뜻하여 양회왕 이야기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즉 제목만 양회왕이고 실제로는 양회왕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오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제후들을 맹자가 보고 말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결국 맹자를 등용하라는 세월에 맹자를 찾아가다가 맹자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비난하는 측근들의 말에 그만두는 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제인가 그에 대해 겨우 그런 걸로 왕을 맡겠는가 하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는 게 낫다고 감량하게 답하는 맹자의 한마디로 양계한 편이 끝납니다. 결국 양편 결핍 맹자 쓰라리고도 쓰라린 매운맛 간언에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면서도 견뎌내며 그 간언을 수행해 천명을 쟁취하고자 하는 대장로같이 보이는 자들이 결국 자신의 자존심 하나를 찌르자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고 유해왕으로 불리지 못하는 양해왕 같은 안심하기 짝이 없는 소행매들로 가득한 시대였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맹자는 그의 제자인 공손추와 왕동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배도 정치를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의 의리를 밝히고 자신의 포부를 나타내었습니다. 상편은 9장, 하편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구적이 우연직이 인화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 스승이 그 제자인데 공손주도 매운맛이 아주 강렬한 발언을 끝없이 하는 인물로 멀리 다른 대륙이 또 다른 hen자들이 보았다면 아주 훌륭한 선포라고 칭찬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공손철 맹자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맹자가 쑤시는데 맹자는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 공손철 또 스승님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곡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채널에서 재산을 하는 엄청난 위협을 이루어가지 않게 됐냐고 말합니다. 맹자는 이에 대해서 나라에서 재산을 하는 것 너무 나는 관심이 없다. 또 공손철 스승님 정당은 이로써 승성받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다가 제 나라의 함정에 걸려들어 실수를 한다. 주제 넘는 행동을 한 것을 느낀 맹자는 부끄러워 자신이 감히 선생님의 비견들을 수 없다며 성인들이 이 합이 맞먹겠냐며 자신은 급히 낮추고 선생님의 명적을 숭상하며 선생님을 선택받는 것이 아니 자신이 선택해야 할 바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 또한 그러한 것이 야심의 힘을 돌아가는 것으로 공손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반격합니다. 우스꽝 얘기가 저번에 넣어있지만 이것이 의원제기의 실존입니다. 맹자는 결국 제자의 함정에 걸려들어 실제로 오만해 보이는
자백을 시전해 버렸으나 그런 사소한 걸 따위로 맹자의 행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공손주의 지금 매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백수를 처치하십니까? 라는 뼈 때리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맹자는 그런 지적에조차 사소한 실수를 한지언정 결국에는 급격하지 않는 것이다. 맹자는 인의를 따르는 것을 입증하여 천명을 주장하기 그 어느 시도와도 쉬운 만큼 세상에서 그 쉬운 거 하나 못하는 소임매들의 그 시도는 그를 한탄하였다. 천하는 그저 인의를 조금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날라먹는데 그걸 가서 도와봐야 뭐 의미가 있는 반박을 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또한 맹자의 자긍심에 대한 근거로서 선생님도 그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진짜로 맹자도 그러했다. 이 편에서는 맹자의 유세가 잘 드러나고 있다. 맹자의 당당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진짜라 그 쉬운 걸 아무도 안 해서 맹자는 결국 전나라 사랑하게 기대를 걸고 전나라를 위해 일하게 된다. 처음에는 정말로 맹자 그 뜻을 펼쳐 전나라 사랑을 책방한 천재절에 넣는다. 점점 전나라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때 마침내 실망한 맹자가 전나라를 떠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은 1년이 모자란 이 편의 백명이다. 등문공 맹자가 등나라 제자와 만나 그에게 성설의 이치를 가르치고 여순이 도를 말한다. 나중에 정식으로 공으로 즉위한 세자 즉 등문공이 맹자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그를 초청한다. 상편은 5장, 하편은 10장으로 구성됐다. 왕이 중원을 다스리는 천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백성이 풍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인간에게는 윤효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저버리면 아무리 훌륭한 행실을 해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편에서는 능과 악사를 반박하는 맹자의 유명한 심리포럼론과 정년론 등 맹자의 경제 행정 사상이 드러난다. 이루 상편 28장 합평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본성을 추구하고 있는 맹자는 자신을 바르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목의 이루는 시력이 대단히 밝은 사람으로 아무리 감각이 발달하도 즉 사람과 법이 있더라도 컴퍼스와 자와 같은 기준적 사람과 도를 따르는 것이 없다면 뭔가 사각형을 반듯하게 그릴 수 없다. 즉 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 편에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이 많다. 만장상하편 각 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장은 되기 천대에 합치하면 도를 얻을 것이고 얻으면 천한 사람을 얻을 것이다. 인도를 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리가 천연한 사상과 관직에 나갈 때도 때를 맞게 이 하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장은 맹자에게 질만한 자의 이름으로 사마처럼 공손과 함께 그를 맹자의 주요 제자로 간주했다. 만장과 여러 이들의 질문을 맹자가 답하는 것으로 구성된 자이다. 주로 상고시대의 서로에 관한 대담이 이루어지며 사랑이나 선의의 도덕성을 보자는 여러 서로의 반박이 많다. 오늘날 화제 여자들은 순우 등의 미담은 맹자가 제시한 반박 내용에 근거한 것이 맞다. 고자 맹자와 고자가 인상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 고자는 고을 고자 사람 이름 같습니다. 대가 말하자면 맹자는 성선설 고자라는 사람은 성무 선악설을 설파합니다. 고자라는 사람은 물은 왼쪽 피터를 보내면 왼쪽으로 오른쪽 피터를 보내면 오른쪽으로 흐른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맹자는 물이 이대로 흐르듯이 선도 인간의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해는 내적인 대신이고 구하면 얻을 수 있고 구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상편이 20장, 하편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차히 말하자면 구차히 살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다가 싫다는 것은 제후나 내부가 도를 성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이 백성들의 예의를 가르치지 않고 이용만 하는 것은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맹자의 인성들을 주로 이 편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진시 백성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학문에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편 46장, 하편 3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앞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의 군자로서 더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이 도를 배우는데 순서가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목의 진심은 자기 마음을 다하면이라는 의미로 맹자의 편명 중 유일하게 인명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하면 자신의 성을 안다. 자기의 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파편적인 내용들이 많아 앞 6편을 편집하고 남은 자투리들로 구성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각 고절이 간략하고 통일된 주제가 없지만 명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배웠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천지를 멀리 이기지 않고 오셨으니 역시 내 나라에 이름이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름을 말하십니까? 다만 이름만이 있을 겁니다. 왕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렇게 하겠냐고 말하셨다. 대신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이 이루을까 말하며 선비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렇게 할까 말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모두가 서로의 이익만을 취하게 된다면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만성의 나라에서는 그 임금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천성의 집안이며 천성의 나라에서 그 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백성의 집안입니다. 만성이 천성을 취하고 천성이 백성을 취함이 많지 않는 게 아니건만은 진실로 의리를 뒤로 미루고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모든 것을 다 뺏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짓면서 부모의 영을 버리는 사람은 없으며 의로움에서도 임금을 뒷전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께서는 오직 이름만을 말씀하실 것이지 하필이면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경전 맹자의 1장 2편이자 첫 구절 유명책들의 첫 구절이 늘 그렇듯이 이 구절도 유명세가 높다. 얼마나 널리 퍼졌냐면 김시부이시에도 흥무전에서도 심지어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오광대나 들을 노르면서까지 인용대사로 등장한다. 아래는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례를 흥무전 박동석에서 걸리는 소리가 나 맹자 견양 해왕하신데 왕할 수불천 이래 하시니 역전 유의 오구 구호이까 마상의 봉화이시하니 도중에 송모춘을 가려 놀고 마가니 볼겐상전인가. 놀보가 듣고 말하였다. 어디 그게 박석이냐? 정량은 서당이지. 기근은 다음인데 강포가 놀보고 되고 낙교가 상전되지 그것은 웬일이냐. 등내에 집은 이제는 대들고 양자를 썼더니 많은 남이 정관목에 다 둘러가고 맹자가 경량 해왕 자자를 쓰요. 일반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면 보통 백성은 군지를 하는 것이므로 원래대로는 맹자의 현 양해하여야 할 것이다. 맹자 견 양해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굳이 현도 아닌 것을 써놓고 심지어 이 해왕이 아닌 양해왕이란 별칭에 가까운 칭호를 쓴 것은 명백히 의도된 것이다. 당시 이 나라의 해왕은
선비를 등려한 잔단에게 채참이 펴하고 국토를 모자로 빼앗긴 두 태랑 땅으로 도망치듯 천도했다. 이날은 양나라로 해양은 양해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되새겨주는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상황으로 말했다는 도입선언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익숙한 독자람이 아니 탄상의 달법은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중국고세 자월 도입 구절을 완전히 뒤틀린 것이다. 보통 미국의 경전들처럼 좌우가 부를 정도로 유명한 스승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책에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선하는 목적으로 말했다. 여기서는 맹자가 말했다가 아니라 맹자가 뜬금없이 해양과 마주쳐던 낙양의 문구로 해견의 시작을 하고 있다. 일단은 양나라의 해양의 예물로서 맹자를 초빙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 이후 전개를 보면 양해왕이 개인적으로서 놀다가 뜬금없이 지나가던 맹자가 주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맹자가 초청에 응해서 온 것이 맞긴 한 건지 아니면 맹자가 그냥 스스로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양나라를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것인지 확실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이한 분위기다. 맹자가 만일 함께 어떤 사람이 와서 제 힘은 백균의 무기를 충분히 들을 수는 있지만 깃털 하나를 들 수 없고 제 실은 갈날의 심성 타락을 산뺄 수 있지만 술의 실은 뗄감 더미는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왕께서는 그 말을 인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왕은 아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했다. 지금 왕의 은혜가 금세에 미칠 정도로 충만하면서도 그 공적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유독 우선가당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볼 때 깃들 하나를 들지 않는 것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술에 실은 때까지를 보지 않는 것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은 하지 않기 때문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맹자가 고정적인 생각이 없으면서 강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고정적인 생각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도 없어집니다. 만일 항심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백되고 간사하고 서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데 이른 이후에 그것을 쫓아서 행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질에서 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에 잡는 것은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으로 밝은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정해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게 충분하게 하고 아래는 처자를 먹여 살만하게 하여 풍년은 언제나 배부르고 풍년은 흉년은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백성들은 말아서 사람대로 가게 하므로 백성들이 따르기 쉽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업을 재정해 주되 이로는 부모를 섬기게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리게 부족하여 풍년에는 내내 고생하고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죽음에서 자신을 그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어느 결의 예의를 기했습니까? 왕께서는 만일 어진 정치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어째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오무 넓이 집들을 둘레 뻥나무를 심으며 50세 된 노인이 이단 옷을 입을 수 있고 닭과 티저와 개 등의 가축을 기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된 노인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문 넓이 밭을 농사를 짓는데 일손 바쁠 때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가족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과 서에서의 교육을 엄격히 시행하여 얻어 공경의 은혜를 거듭해서 가르치면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된 노인이 피단한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열받지 않게 하고도 통일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맹자의 왕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장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